안녕하세요, 이광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소송 유형 중에 하나인 사회행위 취소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 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 채무자의 법률 행위를 상대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는데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 가령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서 현금으로 만든 다음에 금고에다가 넣어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채무자의 부동산 매각 행위가 굉장히 불합리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취소시키고 싶어 할 거고, 가능하게 해주는 소송이 바로 채권자 취소 소송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된다고 하면은 네네네. 채권자는 언제든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아닙니다. 당연히 채권자 취소 소송의 요건에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일단 첫째,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피보전 권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채무자의 부동산 매각과 같은 법률 행위가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사회행위가 인정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채무자가 그런 법률 행위를 하면서 채권자를 해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채권자와 채무자와 사이에 법률 행위를 한 사람, 즉 수익자라고 하고, 이 사람이 바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의 피고가 되는데, 이 수익자가 채무자의 이러한 사회 의사를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이러한 몇 가지 요건들이 만족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 소송을 통해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된 채무자의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럼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 좀 다른 소송이랑 다른 것 같은데, 네. 특징과 좀 주의할 점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사회행위 취소 소송은 피고가 채무자가 아니라 채무자와 법률 행위를 한 사람, 좀 더 쉽게 말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예에서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넘겨받은 사람, 수익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사회행위 취소 소송의 피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특징 때문에 사회행위 취소 소송의 피고가 되신 분들은 이 소송이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소송했지? 라고 하면서 소송이 잘못된 것으로 오해하거나, 혹은 원고가 마치 가능성이 극히 낮은, 좀 과격하게 말하면 밑절 본전식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기 쉬운데, 이것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사회행위 취소 소송 자체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원고의 승소율이 굉장히 높은 소송입니다. 따라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의 피고가 되신 분들은 굉장히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이 소송에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의 법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자신의 그 소송의 방어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가 특히 주의해야 되는 점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원고가 굉장히 많이 승소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피고 입장은 첫째, 이 소송을 절대 만만하게 보셔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단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 사회행위 취소 소송 자체가 수익자, 즉 채무자로부터 어떤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의 무슨 도덕적 고결성을 따지는 소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덕적 잘잘못을 항변하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안 되거나 더 중요한 쟁점을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돈을 다 지급했는지, 근저당권을 설정받거나 혹은 이전을 받기 위해서 원래 기존에 정당한 채권이 있었는지 여부는 핵심 쟁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사회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되신 분들, 즉 수익자 분들이 이런 말을 너무너무 많이 하십니다. 나는 원래 이러이러한 채권이 있었고 이 채권은 너무너무 진실된 것입니다 라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저한테 많이 하세요. 채권이 허위라면 당연히 사회행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겠지만, 채권이 진실되다는 것은 핵심 쟁점이 아니라고 몇 번이나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다른 채권자, 취소소송의 원고가 된 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회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다른 요건이 성립한다면 사회행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행위 취소 소송은 그 본질상 수익자, 즉 피고가 억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된 수익자가 이 소송에 패소하면 나는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것은 별반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실까요? 뭐 벌써 10년도 더 된 전의 일이고 그래서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지금 기억을 되살려보면 제가 원고 대리였고 피고는 거의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판사님, 아는 형님께서 채무에 시달린다고 해서 제가 시세보다 더 비싼 값을 주고 이 부동산을 매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됐나요? 사실 이렇게 변론을 하면 거의 승소 판결문을 원고에게 가져다 바치는 것과 진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행위 취소 소송의 피고가 되신 분들은 이 소송의 성격이라든가 이 소송의 어떤 핵심 쟁점에 대해서 함부로 속단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네. 그러면은 수익자, 그 피고는 네.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따로 번지받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계약서에 몇 월 며칠까지 돈 얼마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안 됩니다. 다만 그 계약서에는 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금전채권에 가름해서 사후에 근저당권을 설정받는다면 이것은 사회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로부터 어떤 물건을 넘겨받거나 기존의 채권을 가지고 변제를 받을 때는 적절하게 자문을 구하시거나 그런 기준들을 참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변호사님이 사회행위 취소 소송의 피고가 됐다. 네, 어떻게 방어하실 겁니까? 이 쟁점이 여러 군데서 나올 수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피고, 즉 수익자의 사회의사입니다. 수익자의 사회의사는 이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 행위를 피고, 즉 수익자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야 하는 사회행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느냐, 이 쟁점이 이 수익자의 사회의사라고 저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수익자의 사회의사가 쟁점이 되는 이유는 이제 뭐 다른 쟁점들은 거의 다 맞아떨어지고 채무자의 사회의사도 거의 어렵지 않게 원고 주장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수익자의 사회의사는 가장 치열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 수익자의 사회의사는 피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소송을 하면 대체로 거의 대부분의 쟁점들은 이제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수익자의 사회의사만큼은 피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말은 원피고 주장을 들어봤을 때 어느 쪽이 맞는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설 때는 입증 책임이 없는 쪽, 즉 원고 쪽에 손을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 쟁점에서 승소하는 법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사회의사가 없었다는 스토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가령 부동산을 매수했다면 내가 왜 이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는지를 증거 자료와 납득할 만한 사실관계의 전개 과정을 통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공인중개사의 개입을 통해서 매수했고 부동산을 판 사람, 즉 채무자는 사전에 전혀 친분관계도 없었고 더 나아가서 이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비슷한 유형과 비슷한 크기의 비슷한 가격의 부동산을 계속 알아보았다는 증거까지 있다면 나는 이 채무자의 어떤 사회 행위에 대해서 채권자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네. 방어하셔야 되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이 있으실까요?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사소송이 뭐 쉬운 게 없겠지만 특히 이 사회행위 취소 소송은 쟁점이 복잡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고의 입장에서도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사회행위 취소 소송의 채권자 취소 소송의 요건에 맞게 적절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고 피고 입장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고에게 굉장히 위험한 소송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법리에 맞는 최적의 적합한 변론을 구성해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받으신 분들 모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이광섭 변호사가 자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행위 취소 소송에 대해서 이광섭 변호사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